예.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장기 생산함수, 그로부터 장기 비용함수 도출입니다. 그럼 앞에 했던 거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기. 근데 생산과 비용은 쌍대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물리법칙으로부터 생산함수, 그로부터 비용이 도출되는데, 자, 보세요. 핵심은 요거란 말이에요. 단기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뭐죠?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란 말이에요. 단기니까 자본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 우리 앞 시간에 할 때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총 생산물 도출하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스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얘 노동만 늘리게 되면 수학체감 법칙이죠. MP가 증가하다 감소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TP 곡선이 도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AP 뭐 이렇게 쭉 도출됐는데, 수학체감 법칙, 그것으로부터 TP, 그것으로부터 AP 나올 때 AP 도출해 보니까 어때?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물리법칙 초기에는 수학체감하다가 수학체증하다가 수학체감,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 피해갈 수 없다. 이것으로부터 단기 비용 함수가 그대로 도출됐지. 그래서 단기에는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인데, 얘는 AFC와 AVC에 합의되고, 얘는 그쵸, 델타 TVC를 델타 Q로 미분해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었지. AVC는 어떻게 돼? 그쵸? 임금을 AP로 나누어서 도출되는 거고, 얘는 임금을 MP로 나눈 것인데, 근데 물리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법칙에 따라 도출된 거니까, 자,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자, AP가 증가할 동안에 AVC는 감소하죠. 그리고 AP가 감소할 때 얘는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U자형 곡선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MC와 MP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증가하면 감소, 감소하면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증가할 때 감소, 감소할 때 증가해서 MC가 나오게 되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는 뭐? 요거죠. AFC,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Q. 계속 줄죠? 직각상곡선. 전체 AC는 요거와 요거 더한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AVC 위에다가 요거 더해서 쭉 도출해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전체에 AC, AVC 이런 관계가 된다. 수직거리가 AFC가 되고 점점 좁혀지게 되고요. MC는 여기 최저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미리 내가 하나 여쭤볼까요? 미리 여쭤보면 단기.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균형으로부터 나오게 될 텐데, 단기 개별 기업 공급곡선은 뭐가 되지? 기억나요?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은? 응? 고세 잊어먹었죠? 하격합은 잊어먹어. 얼마나 행복해. 그쵸? 예. 얘가 공급곡선 되는 거죠. 완전 경쟁 기업은 AVC 위에 한계 비용이 공급곡선 된단 말이야. 요거 오늘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될 때 생산자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개념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면 단기 비용은 어떻게 도출됐다? 단기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도출됐다 이거예요. 그럼 생산자 균형의 개념은 뭐였어요? 맥시멈 퀀티티, 미니멈 코스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 결과물이다 이거지.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앞에서 생산함수 정의할 때 생산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요소 투입할 때 맥시멈 퀀티티라고 그랬죠? 요소 투입할 때 맥시멈 퀀티티니까 최대 생산된 결과물이니까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비용 함수는 뭐예요? 미니멈 코스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는 생산함수 자체가 요소 투입량과 최대 생산량의 관계로부터 도출된 거니까 그로부터 도출된 비용 함수는 당연히 최소 비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기는 이렇게 바로 생산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고 그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골치 아픈 게 장기야. 장기. 그러면 이제 장기 생산함수로부터 장기 비용이 도출되는데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돼. 아주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장기는 뭐지? 고정 요소가 없어. 자본도 다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단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림으로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장기는 뭐냐 하면 노동과 자본이 모두 변화하는 상태란 말이야. 그걸 장기 분석을 해서 장기 비용을 도출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 요소 대체와 그쵸? 규모 확대란 말이에요. 그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둘 다 변화해. 근데 변화하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변화하는 형태가 두 가지. 그래서 16페이지에 그 맨 위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장기에는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이 모두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요소 대체 규모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어 정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소 대체 느낌이 뭐야? 요소 대체는 그렇죠? 일정 생산량을 생산하되 동일한 생산량을 하되 노동 늘리고 자본을 줄일까? 아니면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리고 이게 요소 대체지.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고용 없는 성장이다 그런 말 하고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임금이 비싸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대신에 전부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 경비원 아저씨들 그렇잖아요. 경비원 아저씨들 해고하고 그렇죠. CCTV 놓고 그걸로 관리하겠다. 그게 바로 요소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요거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투입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규모 확대입니다. 그럼 보세요. 장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막 섞여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소를 서로 대체하기도 하고 규모 확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비용 함수를 도출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 먼저 어떻게 적절하게 요소 대체 잘 할까? 이게 장기 생산자 균형이에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이게
장기 생산자 균형의 이동, 이렇게 분석이 될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는 롱런 토탈 코스트, 장기 비용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비용이 도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장기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는 두 가지야. 요소 대체하기도 하고 규모 확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소 대체는 장기 생산자 균형 개념으로 풀고 규모 확대는 장기 생산자 균형의 이동으로 본다 이거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보세요. 요거 장기 생산자 균형 이동은 무차별 이론에서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동은 무차별 이론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 균형의 이동, 요 개념 그거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장기 비용함수 노출 과정은 먼저 장기 생산자 균형이다. 그걸 분석하는 게 무엇이냐? 장기 생산자 균형 개념인데, 자, 이쪽으로 갈까? 요거요. 요거의 무차별 이론의 소비자 균형이다 그랬지? 그러면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리가 아니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소비자 균형의 개념은 뭐였지? 무차별 이론에서 소비자 균형은 주어진 소득으로 XY를 소비하겠다. 주어진 소득 표현된 게 예산선이죠. 그리고 나의 효용은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됐고, 그때 어떻게 됐었지? 접점에서, 그러면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생산자 균형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엑스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비용 제약이죠.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게 뭐였죠, 여러분? 등비용선. 그 다음에 요소 대체 생산함수 보여주는 게 등량선이었지. 이렇게 투입해라. 이게 바로 장기 생산자 균형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보세요. 소비자 균형. 그때 아까 얘기했지. 소비자 균형의 이동, 소득이 변화할 때 그건 어떻게 돼?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고 효용 극대화점이 변화하고 ICC 이렇게 분석이 됐었지. 그러면 요거 규모 확대 문제는 바로 생산자 균형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등비용선이 이동하고 장기 생산자 균형이 이동하면 이게 익스펜션 패스 규모선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LTC가 도출이 됐단 말이지. 여기서는 엥겔 곡선이 도출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뭐지? 갑자기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장기의 비용은 장기 생산자 균형과 균형 이동, 요건 요소 대체, 요건 규모 확대,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차별 이론의 소비자 균형과 균형 이동, 이 내용이 그대로 카피된 거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볼게요. 장기 생산자 균형입니다. 요거야. 어떻게 적절하게 요소 대체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갑시다. 생산자 균형은 뭐지? 주어진 비용으로, 그쵸? 요소를 적절하게 투입해가지고 최대 생산하자. 그러면 비용 제약과 장기 생산 함수 두 가지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비용 제약은 여기 봐주세요. 요거 잘 봐요. 내가
얼마만큼의 생산비를 마련했다. 이걸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한다. 근데 이제 노동을 투입하려면 임금 지불해야 되고 자본 투입하려면 이자를 내야 되죠. 이게 비용 제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앞에서 봤던 소득 제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소득으로 XY를 소비한다. 요거지. 그 다음에 장기 생산함수는 바로 요소 대체 등량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서수적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그러면 이게 비용 제약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얘를 LK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얘를 K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 여기 이제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등비용선이죠. 요게 등비용선. 무차별 이론에서는 요게 예산선이었어요. 등비용선. 그럼 그림 그려보면 요게 뭐가 돼요? 절편 되겠지. L이 제로일 때 K축이니까 절편. 기울기가 요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앞에서 예산선 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K축 절편의 의미는 뭘까? 예를 들어 줄게, 내가. 지금 12월 달에 누군가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젊은이가 벤처기업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1억 원 사업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축이 지금 TC를 이자율로 나눠라 이거지. TC가 1억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자가 굉장히 싸죠. 한 달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싸지만 월 이자율이 한 달 1%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1억을 1% 0.01로 나누면 100억이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일까 하는 얘기야. 요게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등비용선 식이 나왔는데 K축 절편이 뭐냐?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지가 마련한 사업자금 1억 원인데 자본을 얼마? 100억 원어치를 투입할 수 있다고? 뭔 소리일까요? 예, 경제학 공부하면서도 이게 자꾸 놓치게 되는데 임대하는 거예요. 렌트. 그러니까 봐. 내가 1억 원 사업 자금이 있는데 완전히 자본만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자본주의 임대 가능한 액수가 얼마냐? 100억 원어치다 이거지. 리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렌트? 리스는 뭐야? 내가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 기계를 빌려다가 한 달 사용하는 거야. 그럼 아주 쉽게 얘기를 들어서 뭐냐? 복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복사. 학교 앞에 내가 복사집을 차렸는데 복사 기계 한 달 렌트료가 1%다. 그러면 100억 원어치 복사기를 임대해 와서 복사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칼이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지 자사 비행기가 아니야.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 한국은행에서 비행기를 사. 그래서 그 비행기를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철강 회사가 옛날에 보면 용광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환 리스. 옛날에 외환은행이 있었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KEB, 하나은행이 됐죠. 거기서 돈 빌려가지고 뭐 하나은행에서 용광로를 지어줘. 그러면 그 철강 회사는 그걸 렌트, 임대해가지고서 그 용광로를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요 준비한 사업 자금을 가지고 모두 자본만 투입할 때 이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짜리 1억 원 비용이 있으면
100억 원어치 자본재를 빌려다가 그렇죠? 사업을 한다 이거지. 또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아.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100억 원. 그래가지고서 기계 가지고서 한다고 생각해도 좋죠. 100억 대출했으니까 한 달 이자 얼마 내야 돼? 1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렌트, 리스 또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기계 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지? 1억 전체를 근로자만 투입할 때 그러면 임금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억이니까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로자만 투입, 100명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등비용선이다 이거예요. 됐지? 1억 원 사업자원 가지고 이자율이 1%일 때 자본 투입량 100억. 노동 투입량 임금 100만 원일 때 100명. 여기서 투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 기울기 봐주세요. 요거 이제 경작하면서 매일 헷갈리고 또 그런 것인데 아까 요거 염두에 두고 여러분 예산선 기울기는 요거였지. 읽기 어떻게 읽었었지 요거?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 그랬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얘는 자본의 가격이죠. 자본 임대료, 자본의 가격이고 얘는 노동의 가격이란 말이야. Labor price, capital price. 그렇다면 내가 아주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요 원리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래? 얘 뭐라고 읽어야 돼?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다 이거지. 그렇지? 자, 한번 소리내서 봐. 뭐라고?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입니다. 의미는 뭐였지?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자본량으로 표시한 X 투입의 기회비용입니다. X의 노동의 기회비용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다. 그럼 말은 무슨 말이야? 노동 한 명, 근로자 한 명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자본을 얼마?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등비용선의 그렇죠?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요거야. 근데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기업이 항상 노동 어떻게 수요해야 될까? 장기 노동 수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장기에 등비용선 도출됐는데 등비용선 기울기 읽기. 자, 뭐라고 읽자고?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입니다. 의미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 투입의 기회비용입니다. 그치? 이게 등비용선입니다. 비용 제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장기 생산함수 요게 표시되는 게 등량선이죠. 등량선 요건 앞에서 봤던 무차별 곡선하고 정확히 대칭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교재에는 분량이 많아져서 그쵸? 그걸 좀 스킵해 놨는데 조금 보도록 할까요? 등량선입니다. LK 잠깐 요게 여기 있다. 17페이지. 자, 등량선 16페이지. 거기 17페이지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등량선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등량선의 정의는 뭐지? 노동과 자본 투입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근데 무차별 곡선하고 다른 점은 하나의 등량선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죠. 10개짜리 등량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뭐야. 자본 10, 노동 세 투입해서 10개 아니면 노동 12, 자본 4개 투입해도 10개. 이게 등량선이죠. 그리고 그 속성은 똑같죠. 무차별 곡선하고. 그래서 우하향한다. 요소 대체죠.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생산량이 더 많다. 겹치고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원점에 볼록하다 이거지. 근데 여기 공부거리가 있었죠. 원점에 볼록하다는 게,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합시다. 무차별 곡선하고 같이 대비시켜 가면서 봅시다, 우리. 무차별 곡선 등량선인데, 자, 그 대신 축을 잘 이해가 돼야 되겠죠. L과 K.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생산한다. X와 Y를 소비해서 효용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죠. 무차별 곡선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절대치 씌워. 요걸 뭐라고 했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XY. 그렇죠? 정의가 뭐였지? 동일한 효용이죠. 똑같은 효용을 느꼈을 때 소비 대체 비율이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2개를 늘리고 4개를 줄인다. 그러면 그 값이 2가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한계 대체율의 의미는 뭐다? 2개 늘리고 4개 줄였을 때 무차별하다. 나눠서 2다. 그 말은 X제 하나 늘릴 때 Y 2개 줄여도 좋다. 그러니까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였죠. 그리고 얘는 뭐 한계 효용의 비율과 같았었는데 어때요? Y 한계 효용? X 한계 효용이지. 그치? 자, 요게 한계 대체율이었어요.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면 등량선 똑같이 놓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등량선의 기울기는 자, 뭐죠? MRTSLK라고 하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 대체율 똑같은데 다만 테크니컬, 생산이니까 T자를 집어넣는 거야. 이건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인데 저기 MRS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T. 자, 정의는 뭘까요? 요거는 일정한 효용이고요. 얘는 일정한 생산량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때 요소 대체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점이다 하게 되면 기울기죠. 즉, 요점에서 2개를 늘리고 자본을 4개를 줄일 때 생산량이 동일하다. 그래서 2다. 그러니까 요건 뭐였어? 대체 비율이죠. 아까는 소비 대체, X 하나 늘릴 때 Y 2개 줄여도 좋다. 여기서는 노동 하나 늘릴 때 자본을 2개 줄여도 동일한 생산량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MPK, MPL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기억나시나? 자, 늘리고 줄였을 때 동일한 효율이라는 것은 델타 X에다 요거 곱하면 요거 뭐가 되지? X 늘릴 때 증가한 총 효용이고 요거는 줄일 때 줄어드는 총 효용. 이게 같아야 되겠죠? 그와 똑같은 이치로 노동을 2개 늘렸거든. 여기다 MP를 곱하면 뭐가 돼?
MP는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증가한 생산량이죠. 증가한 생산량에다가 곱했으니까 노동 2개 늘릴 때 증가한 총 생산량이고, 얘는 똑같은 이치로 노동 4개 줄였을 때 줄어드는 총 생산량이 되겠죠. 같겠지. 증가한 총 생산량, 줄어드는 총 생산량. 같아야 이꼴이 되니까. 그래서 등량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하고, 동일한 생산량 요소 대체 비율이고, 요건 한계 생산성 비율의 역의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개를 나란히 놓고 잊어먹는 일 없겠지? 무차별 곡선 이론의 소비 대체, 장기, 요소 대체에 있어서 개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 한계 대체율이 2가 된다. 이 말은 뭐죠? 여기서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선호도 좋아하는 정도고, 요거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 즉 2다 그 말은 사람 한 명이 자본, 기계 2대 몫의 역할을 한다 이거지. 사람 하나가 자본제 2개가 할 역할을 수행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IQ,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다. 그럼 여기 와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접점이지. 등량선과 등비용선 접점에서 요소를 투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생산량이 만약에 10개다. 그럼 요게 최대 생산량 되겠지. 그러니까 요소 대체할 때, 즉 노동과 자본을 대체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될 때 요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먼저 어떻게 적절하게 노동과 자본을 잘 투입할까? 그치? 시장에서 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 장기 비용 도출할 때 먼저 장기의 생산자 균형, 요건 어떻게 돼? 적절하게 요소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어진 비용으로, 그쵸? 적절하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최대 생산합시다. 비용 제약, 이게 등비용선이죠. 그리고 요소 대체 보여주는 생산 함수가 등량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하면, 그렇죠?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최대 생산 10개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 이제 복습하게 되면 무차별 이론하고 독에 놓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균형점을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등량선과 등 비용선이 접하도록,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건 내가 거기다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18페이지요. 요약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내가 할 테니까 개념만 한번 짚어보세요. 그럼 보세요. 등량선의 기울기는 뭐였죠 아까? 한계 기술 대체율. 얘 정의는 동일한 생산할 때 요소 대체 비율이고
얘는 MPK로 MPL 나눈 것과 같다. 그렇지? 자, 등병선 기울기가 뭐였지? 요거 한번 폼나게 읽어줄래? 아까. 등병선의 기울기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 그치? 그럼 요것의 의미를 한번 봐주세요. 한계 기술 대체율. 요거는 의미가 뭐지?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 생산력이고, 요건 뭐였어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 투입의 기회비용이고. 그럼 만약에 요게 2다. 그러면 뭐였죠, 요게? 그쵸?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이 2다. 그 말은 사람 한 명이 기계 두 몫의 일을 한다. 그런 뜻이고. 기회비용이 2라는 말은 뭐야? 그쵸? 사람 한 명을 투입하게 되면 자본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왜 같아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력하고 노동 투입의 기회비용이 같을 때가 극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요, 잘 보시면, 이항시켜봐. 그럼 아까 소비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원어치 한계 효용, XJ 1원어치 효용 같아야 한다. YJ 1원어치. 요건 뭐겠어요? 노동 1원어치 생산량이지. 근로자 한 명 투입할 때 얘가 생산한 생산량. 아우, 미안합니다. 요걸로 나눠야 되지. 내가 잘못 썼죠? 임금. 예. 그러면 근로자 한 명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량을 임금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뭐예요? 임금. 1원당 생산량이죠. 노동 1원어치가 생산한 생산량이고, 얘는 자본 1원어치가 생산한 생산량, 얘가 같아야 한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중된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 예. 가중된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자 균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 거와 똑같은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1차 시험이 아니니까 보고만 지나가는데 19페이지 봐주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무차별 이론에서도 균형점이 아닐 때 조정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여기 그림하고 요거 한번 보고 해 주실래? 만약에 같지가 않아. 이렇다. 그러니까 등량선의 기울기가 등병선 기울기보다 크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노동의 상대 가격보다 크다. 노동 1원어치 생산량이 자본 1원어치 생산량보다 크다. 그러면 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나 여기서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예요? 그렇지? 등량선의 기울기가 등병선 기울기보다 크니까 요 점을 말하겠죠. A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요소 대체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세요. 그렇죠? 이때는 노동 줄이고 자본을 늘리세요. 반대일 때. 그래서 요거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업가의 장기 고민 첫 번째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요소 대체할 거냐. 그렇죠?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적절하게 늘리고 줄이고 아니면 뭐 줄이고 늘리고 요소 대체해서 생산량을 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기업가들의 고민이 사무 자동화할 거냐. 아니면 짜장면집을 만들더라도 기계면으로 하자 그냥. 아니면 장사가 안 돼. 숱하면 사람으로 해볼까? 이 고민이 바로 요거죠. 예? 자, 그러면 이어지는 얘기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장기 비용 도출은 어떻게 한다고? 균형. 그 다음에 균형 이동으로 보겠다 이거지. 자, 요 얘기 해볼게. 그럼 이제 최초 이 사업가가 총 비용을 1억 원을 가지고 12월 달에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해. 그래서 엑스제를 10개, 그렇죠? 균형 생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억으로 적절하게 노동과 자본을 잘 투입했죠? 요소 대체 잘 해서 10개야.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신제품 엑스제를 10개를 만들었는데 벤처기업 거야. 근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말이죠. 야, 뭐 이런 게 신제품이 나왔대. 그러더니 시장에서 싹 팔리더라 이거지. 이게 벤처기업가입니다. 뭐 연구실에서 뭐 2년 3년 고생하면서 개발했는데 다 팔려. 인기가 좋아. 그럼 그 다음 달 1월 달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 다시 찾아가겠지. 이게 대박의 예감입니다. 지금 돈 좀 대시오. 투자자를 모집할 거야. 그럼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그래 너 한 번만 도와줄게. 이제 더 이상 아우 너 맨날 사업한다고 뭐 어렵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봐.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균형 생산했는데 비용이 2배가 되죠. 그러면 균형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 자,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소비자 균형.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다 이거지. 근데 예산이 2배가 됐어요. 200만 원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지?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소비자 균형점이 움직여 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요? RCC였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 1억 원 들여서 10개야. 아, 잘 돼. 그래서 비용을 그 다음 달에는 2배.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2배 평행 이동하겠지. 그래서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비용이 2배. 그래서 균형 생산했더니 20개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2월 달에 이제 완전 대박이 났어. 뭐 시장에서 야 이런 게 나왔대. 난리가 나니까 3억을 투입했다. 즉 이게 엔젤 펀드예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성립하게 되면 성공했다 소문이 나게 되면 뭐 투자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 투자하겠다 니네 회사에. 3억입니다. 균형하겠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비용이 2배, 3배 증가할 때 그때마다 이제 균형 생산하죠. 장기 생산자 균형 이루도록 해. 그래서 10개, 20개, 30개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잘 봐. 임금과 이자가 변함이 없다면 자, 어떤 상황이죠? 임금 이자가 변함이 없다면 비용이 2배, 3배가 되면 어때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2배, 3배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비용이 2배, 3배 되었다.
노동 자본 투입량을 동시에 2배, 3배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모 확대지. 동시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규모 확대. 그때 기억나세요? 1차 공부할 때 여러분,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자, 생산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요거는? 규모 보수가 불변이죠. 근데 비용이 지금 2배, 3배 증가해서 노동 자본 투입량이 2배, 3배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그거보다 더 많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요거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는 것이지.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뭐. 그치?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2배, 3배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그거보다 적게 증가했다면 그거는 규모 보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이름으로 규모의 경제, 요거는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경제, 그런 말 쓰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물리법칙으로 볼 때 규모 확대할 때 그렇죠. 최초에 나타나는 것은 초기에 아주 소규모에서 회사 규모가 확대될 때 초기에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규모 보수 불변 거쳐서 감소하더라 하는 이야기지.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비용이 2배, 3배, 회사 규모가 2배, 3배 증가할 때 균형점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요걸 우리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expansion path, 규모 확장선이라고 합니다. 규모선, 규모 확장선. 됐지? 그러면 됐어. 장기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비용이 증가할 때 균형 이동 익스펜션 패스. 그럼 아까 기억나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LTC 곡선이 도출된다 이거지. 장기 비용 함수가 도출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소비에 있어서는 ICC로부터 엥겔 곡선이 도출됐었죠. 엥겔 곡선 도출되는 거. 여기서는 LTC 곡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내가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여기가 long run total cost. 생산량이지. 우리 이 예를 그대로 카피할게. 최초 1억, 2억, 3억입니다. 그때 1억일 때 우리 이해가 10개, 20개, 30개로 되고 있죠? 10개, 20개, 30개.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장기 총비용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장기 비용은 장기 생산자 균형과 이동으로부터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무리.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근데 이제 규모 확대할 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규모 보수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불변 거쳐서 감소로 간다. 그러면 요 그림은 지금 뭐지? 원점에서 직선으로 나왔어. 어떨 때? 2배, 3배 증가할 때 생산량도 정확히 2배, 3배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야? 규모 보수가 불변인 경우죠. 그게 직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규모 보수에 따라서 도출되는 형태가 달라질 것 같아. 무슨 얘기냐? 내 그림 그려볼게요. 지금 요 예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비용이 똑같이 1억. 요건 그리지 말고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증가할 때 정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규모 보수가 불변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 대각선 직선 그려놓고 비용이 2억 3억 증가할 때 생산량은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지.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규모 보수? 증가죠.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1억, 2억 증가할 때 생산량은 점점 더 많이 증가하죠.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량은 최증적 증가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규모 보수가 증가할 때고, 반대로 대각선이 아니라 2배, 3배 증가할 때 증가하는 크기가 작아. 그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억, 2억, 3억 증가할 때 생산량은 증가하긴 하는데 점점 줄어들죠. 규모 보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생산자 균형 이동할 때 물리적인 현상이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불변 거쳐 감소한다. 그럼 요거를 묶어서 정리해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초기에는 규모 보수 증가하다가 불변 거쳐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장기 비용이 처음에는 비용이 증가할 때요. 생산량이 최증적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 지나면 똑같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최감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장기 비용이 그런 모양으로 도출되게 돼요. 그래서 20페이지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을 구해 보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도출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요 그림을 내 두 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걸 안 지운 건데 이걸 이쪽으로 갖고 올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노동경제학에서는 요건 중요치가 않아 사실. 장기 요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논리상 경제이론 흐름을 볼 때 그런 거다. 여기까지는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의 생산자 균형과 균형 이동으로부터 장기 총비용 곡선이 도출되는데 물리법칙이죠. 이러한 현상, 보수 증가, 궁극적 감소로부터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장기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도출된다 이거야. 됐지? 그럼 보세요. 단기의 비용 곡선들이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U자형 곡선이 되고, 장기의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도 U자형 곡선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르죠. 이유 어떻게 달라? 얘는 단기의 물리법칙, 궁극적 수학체감 법칙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고, 장기는 그렇죠.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불변 거쳐서 감소. 그래서 U자형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을 분석할 때 이거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윤극대화 과정을 앞에서 얘기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생산자 균형부터 한단 말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해야 한다. 그것이 비용 함수로 도출됐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지? 비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의 가격을 고려해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과정 하나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이 됐는데
요건 단기, 요건 장기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도출이 됐다 이거예요. 됐지? 그럼 일단 한 가지만 더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윤극대화 균형 결론을 짓기로 하죠. 그래서 비용 함수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20페이지 주제입니다. 자, 보세요. 장기 생산자 균형 두 번째 얘기야. 아까 소비자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지금 뭐죠? 장기 생산자 균형 첫 번째. 뭐가 변화할 때? 비용이 변화할 때. 그럼 무차별 이론에서 그렇죠? 예산선이 변화할 때 이거지. 이것으로부터 이제 장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도 뭐 했었죠? 소득이 증가할 때, 그 다음에 X제 가격이 변화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PCC 도출하는 거 있었죠? 자,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장기 생산자 균형 이동 첫 번째 총비용이 변화할 때 고.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그 세 번째 주제는 요소 가격이 변화할 때 임금입니다. 우리는 노동 경제학해야 되니까 자본보다는 노동 쪽으로. 그러면 요소 가격, 임금이 변화할 때 요걸 봐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총비용이 변화할 때 요것으로부터 장기 비용이 나왔고 근데 노동경제학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요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소비에 있어서는 XY 소비할 때 가격이 내리면, 그치?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해서 효용극대화 소비점이 이동했었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PCC고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X제,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도출됐었지. 그거하고 똑같은 결론이야. 그럼 너무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다. 임금이 내린다. 그러면 여기는 노동 고용량, 노동 수요량이 되겠고 임금이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지? 요거에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돼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의식 이렇게 남겨두시자고요. 그래서 장기 생산 함수로부터 장기 비용 함수가 도출이 되는데 장기 생산자 균형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비용이 변화할 때 나왔고 그다음에 요소 가격이 임금이 변화할 때 균형 이동으로부터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되게 된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촬영 시간이 얼마가 됐어요? 요 시간? 1시간 됐어요.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